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제이스코 홀딩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자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이스코 홀딩스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 보시게 되면은 현재 저점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됐습니다. 조금 이따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4월 1일날 나왔던 이슈네요. 필리핀 니켈 원광 수송 포트 완공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동사는 필리핀 디나가트 지역의 레가스피강 강한 애니켈 원광 수송을 위한 바지선 저반 포트를 완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완공된 광물 소송 포트는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기존 계획보다 3배 확장된 규모로 건설되었다. 이와 관련 동사의 관계자는 이번 포트 완공을 계기로 글로벌 니켈 공급망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중국 바이오 그룹과 중국 바오리 그룹과 본계약 체결에 임박한 가운데 포트까지 완공되면서 본계약에 대한 세부 사항이 빠르게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3월 25일에 나왔던 이슈죠. 중국 바오리 에너지와 필리핀 니켈 광산 실사 착수 소식에 급등했다는 제목이네요. 동사는 중국 바오리 그룹과 필리핀 니켈 광산 현지 실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바오리 그룹 내 실질적인 광물 및 에너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바오리 에너지와 비밀 유지 계약 즉 NDA도 체결했다. 이번 현지 실사는 오는 25일에서 27일까지 3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바오리 그룹뿐만 아니라 바오리 에너지가 지정한 물류회사 판허 그룹 관계자도 참석해 2,700헥타르 규모의 필리핀 디나가트 광산의 니켈 매장량과 채굴량, 생산성, 물류 인프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동사의 관계자는 중국은 에너지 전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핵심 광물 공급망 확대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덕분에 니켈 원광 공급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본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니켈 공급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까지 보면 이제 쉽게 말하면 니켈 광산인데 니켈은 뭐에 들어갑니까? 바로 이제 2차전지 양극재에 들어간다는 거죠. 최근에 보면 최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종목 분석 하다 보면은 2차전지 관련된 게 어느 정도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2차전지가 전기차에 대부분 들어가잖아요. 물론 ESS 들어가긴 하지만은 자, 전기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전기차를 꼭 타야 되나? 라고 하는 심리가 어느 정도 수그러졌다. 그래서 작년보다 대략적으로 매출액이 전기차 판매 매출 금액이 20% 정도 전 세계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씩 관심을 가져도 될 때라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이제 좀 우려사항인데요. 4월 22일에 나왔던 이슈인데 동사대에서 12매각 난항, 유동성, 우려 솔솔한 제목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12 관련된 유동성 관련 모멘텀도 A 주시하시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이제 좀 찾아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2 매각 관련된 모멘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 자, 오늘 고점과 고점 연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과 고점 연결, 저점과 저점 연결 하니까 어떻습니까? 삼각 수렴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동사 주가 보시면은 한 번 돌파 시도, 두 번 돌파 시도, 세 번째, 네 번째 돌파. 하락, 그러니까 고점이 계속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저점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밑에서 여기서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누르려는 힘과 밑에서 위로 치받치려는 힘이 현재 충돌이 되고 있는 삼각 수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각 수렴 구간 같은 경우는 그 구간에서 위로든 밑으로든 방향만 설정이 되면 그 방향으로 큰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현재 구간에서 자 차로 보면은 자 뒤로 놓을 거냐
R로 놓을 거냐, D로 놓으면 앞으로 가겠죠. 그 D가 아니라 알파벳 D입니다. 드라이브. D를 놓으면 당연히 앞으로 가겠죠. R을 하면 어떻습니까? 예, 후진하잖아요. 이 위치만 설정이 되면 다음에 어떻습니까? 엑셀레이터를 밟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만 설정이 되면 그 방향으로 큰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는 현재 삼각 수렴 구간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7% 상승하면서 1835원에 마감된 상태네요.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1,900원, 2차 저항대 2,000원, 그리고 2,100원과 2,200원, 2,300원가 됐습니다. 2,3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800원, 그 밑에 1,700원과 1,600원, 1,5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37만 2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고요. 기관 한 달 동안 16,000주를 팔았는데 사모펀드 정도가 최근에 좀 입질이 들어왔네요.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율은 1.39%입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3%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시가총액은 1,000억 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동사 최대 주주 지분율 보셨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차는 보겠는데요. 동사 최대 지분율이 캐리언 시스템이 현재 8.17%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주 지분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8%대 최대 주 지분율이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다소 지분율이 약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550억 원대에서 24년도에 280억 원대까지 감소됐죠. 영업이익도 3년 연속 적자, 당기순이익도 계속 적자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분기 실적 역시 계속 영업이익 기준으로 적자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동사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10%대 유보율은 10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은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 적자일 때는 마이너스, BPS는 744원입니다. 자, 750원 잡으면 2배면은 1,500원입니다. PBR 적정주가 수준은 PBR 1배에서 2배 사이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750원부터 1,500원 구간이 적정주가 수준이 있기 때문에 현재 1,800원대 절대적인 저평가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PBR 2배 이상 구간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동사는 어떻습니까? 실적 밸류에이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진단 내용입니다. 제이스코어 홀딩스 오늘 종가 1,835원에 마감된 상태네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는데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 1,9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1,8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모멘텀은 필리핀 니켈 원광 수송 포트를 완공했다. 더불어서 중국 바오리 에너지와 필리핀 니켈 광산에 대한 실사 참여로 인해서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니켈을 통해서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 전기차 판매량 관련 모멘텀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 트럼프 2기의 핵심 멤버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정부에서 업무를 조금 배제하고 정부에서 사업을 조금 일하는 거 좀 손을 떼고 사업에 집중하겠다. 테슬라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최근에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판매량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현재 전기차는 작년보다 많이 팔렸는데 테슬라는 작년보다 덜 팔렸다. 비아디에 상당히 크게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 CEO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트럼프 2기에 대한 핵심 멤버다 보니까 반 트럼프, 반 일론 머스크 바람이 불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량을 테슬라에서 지금 비아디 차량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사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는 51.0이기 때문에 괄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30.9이기 때문에 괄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 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1차는 2,000원, 2차는 2,2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1,700원과 1,500원과 됐습니다. 동사는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기준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선제 BIC에서 대부분 실적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동사 관련된 모멘텀은 필리핀 니켈 광산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12전환만 하더라도 둘레 6번 했습니다. 올해 12전환을 300만 주, 400만 주, 500만 주 내외 정도 올해 12전 했기 때문에 매물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300만 주 이상, 400만 주 가까이 현재 12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충분한 매물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 110%, 100% 넘고요. 유보율은 100%도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채비율 100% 미만, 유보율은 1000% 이상이 돼야만이 재무적으로 튼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이스코 홀딩스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